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3월 2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시장이 장이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이랑 어제 날짜로 이제 방송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는 거 하락 요인이 많고 지금 당장 이 되풀이되는 이 반등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님들, 주식 투자 마을에 관리하고 있는 고객님들은 이 상승 포지션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태우지 않았습니다. 상승 포지션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지 않았고 아직도 하락 배팅을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저번 주 방송 들으셔서 도움되신 분들은 추격을 금하셨을 거고 손실을 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금요일 날 급반등 나왔다고 좋아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좀 시장 상황을 오늘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적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는 이유가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채널이 이제 독자님들이 1000분이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들뜨지 않고 제가 들뜨는 거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 그대로 이제 피드를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고요. 독자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냉철하고 좀 날카로운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독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좀 너무 감사해서 웬만해서는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댓글을 좀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누락되거나 달리지 못하신 분들도 나중에는 제가 꼭 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부족한 채널인데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악플을 처음 받았습니다. 악플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강대준 님이라는 분이 나이 들게 보이려 하지 말고 우선 취직부터 하는 게 어때, 이런 악플을 달아주셨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연예인들 악플 달릴 때 저렇게 힘들까라고 항상 좀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와, 이게 너무 많은 독자님들이 저에게 좋아요 해주시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지만, 안 좋은 말 한마디가 더 잔상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왜 저렇게 막말을 하지? 라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정식적으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 마을 지금 현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 방송으로는 유한타증권에서 제휴 협약을 맺고 컨텐츠 주고받고, 이제 증권사에 이제 뭐 주인님이라든지 과장님들 여러분들이랑 또 인연이 맺게 돼서 좋은 정보들을 좀 갖고 와서 이제 또 저희 고객님들한테 또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유한타증권과는 올해 들어가면 아마 3년 차의 업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장님이랑 주인님 뭐 여의도 같은 데 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컨펌을 맺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한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뭐 트레이딩에 들어가서 제휴 컨텐츠를 클릭을 해보시면 주식 투자 마을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가 저렇게 나왔냐라고 뭐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또 다른 악플이 달리지 않길 바라면서, 전혀 제가 여기 이제 올해 7월 1일이 되면 제가 또 사업을 한지, 이 리딩 이제 리딩을 운영을 한 지가 6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취직부터 하는 게 어때? 사업 6년 차예요. 자영업자가 6년 차인데 무슨 취업을 준비합니까? 이 댓글 악플이 생각을 하시고 좀 악플을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이 들게 보이려 하지 말고, 누가 나이를 들고 싶어 하겠어요. 늙게 보이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래도 방송에 나온다고 얼굴에 좀 로션 같은 것도 더 바르고 이 립글로즈 같은 것도 또 바르고 이러고 나오는데 누가 나이 들어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악플이 좀 달리는 게 진짜 심리적으로 매우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리딩을 한지 지금 현재 6년 차에 접어들고 제가 IR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기업 방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로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예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바텍 치과 의료 기술인 바텍 회사도 직접 가보고 뭐 인바디 회사 직접 가보고 여러 가지 회사를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IR 경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고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면 저는 강대준 독자님 지금 현재 댓글을 삭제했어요. 왜냐면 그 밑에 또 저희 독자님들이 또 댓글을 달아서 이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을까봐 제가 댓글을 현재 삭제하고 그분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라고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취직이 아닌 지금 현재 자영업 6년 차라는 거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좀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구독해 주시고 부족한 정보지만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피드를 남겨주신 남은 독자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제가 들은 것들이 이제 뭐 많은 질문도 있었고 또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 이제 통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좀 짧게 최대한 짧게 지루하지 않게 방송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일단은 악플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악플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지금 현재 아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또한 저 와이프는 제가 또 다년간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이렇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많이 자주 보곤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보고 그걸 보고 좀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악플 같은 거는 저만 상처를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주변에 많은 이들한테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자료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면은 뭐 그 수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출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면 제가 바로 수정하고 제가 또 인정이 빠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르는 거는 인정이 빠릅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수정하고 사과는 드리겠지만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악플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을 이제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리딩 방송입니다. 목차부터 살펴보시면 감성적 예상이 아닌 확률적 예측으로만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을 드렸다라는 거. 미국 코로나 이제 코비드 19 확진자가 3만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분위기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선물 시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따라가는 웨더독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커플링 현상, 동조화 현상 때문에 자꾸 주가 지수가 변동폭이 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좀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 증시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고 이제 댓글 중에는 달러 어떻게 되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나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제 달러가 다시금 수요가 급증이 돼서 달러 가격이 통화 스와프에 의해서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다시금 반등폭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가 달러가 다시금 반등폭에 성공을 했습니다. 달러 반등폭에 성공을 했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업 실적이라든지 회사채 매각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에서 달러를 사기 위한 수요가 급증할 것 같고 증권사에서도 ELS라든지 여러 손실을 통해서
달러를 매집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콜에 대비해서도 증권사들도 달러를 계속해서 수집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달러는 앞으로 반등폭에 성공해서 정말 1,300원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이 달러를 잡긴 했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올라가면은 더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계세요. 외국인 이탈 더 나온다. 그래서 강달러가 또 되면은, 유가 하락이 더 되면은 여러분들 주식 시장의 이탈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번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잠시 소강 뒤에 수급이 증가했고 지금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앞에 제 생각을 붙여놓은 건 제 생각인 거고, 다른 자료들은 다 명확하게 자료 출처 남기면서 피드백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객관적이고 자료를 통한 확률적인 예측만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방송이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유럽에서 어제 날짜로 1,300명의 이제 유럽에서 1,300명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입국을 했대요. 입국을 한 상태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을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고 막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수도권이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현재 유럽에서만 해도 1,300명이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 이런 검사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국민 세금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 상태다. 이건 정치적인 섹터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정치적으로 나빴다 잘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들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호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뭐 생활비 21만 2,300원, 양성 판정 받은 1인당 평균 400만원의 치료비조차 정부가 무상 지원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지금 뭐 양적 완화라든지 여러 형태로 인해서 한국은에 더 돈을 찍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재정을 낭비를 하면 한국에 대한 경제도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1,300명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입국을 금지한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의료진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그 많은 분들이 치료를 못 받기 시작하면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살펴볼 게, 뭐 경남도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입국 제한 금지로 접근했어야 할 문제를 그러지 못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부족한 의료 인력과 의료 관련 시설에 박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쏟아부어야 하는 실적이다. 이거를 보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적 비용까지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자사주 매각하고 있고 부동산 팔고 있고 어떻게든 현금화를 쌓으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언제까지 돈이라는 걸 국가가 잘 운영을 하고 나중에 플랜 B까지 생각해서 비상대책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비용들을 좀 아끼려고 해야 되고, 되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런 경제적 비용까지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부족한 의료 인력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탈리아처럼 의료진들이 3천 몇 명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된 것처럼 지금 현재 대구 지역에서 너무 많은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서 간호사분들, 거기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가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피해를 해주면 안 된다. 보호를 해줬으면 보호를 해줬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한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한 나라들은 175개국에 달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까지 저런 상황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페널티가 있는 것 같고, 질병관리본부에서 7,755명 한국인 대상으로 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여성 비율이 더 높지만 사망률은 남성들이 더 높다. 그리고 사망자 대부분 증상 시작한 후에 10일 후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10일 후에 사망을 했고 늦게 발견될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자님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시고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마스크 쓰기 힘들어지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근데도 계속 쓰셔야 됩니다. 정말 살라면은. 그렇게 사망자의 약 5%는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5% 가까이 죽기 때문에 우리 독자님들 꼭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사망자가 2분의 1명꼴로 죽는다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이탈리아에서 하루 793명이 숨져 유럽 바이러스 사망자가 중국의 2배를 넘어섰다. 그리고 존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감염자는 30만 7,341명, 하루 사이에 2만 9,400명이 들었고 그중 2만 500여 명이 유럽에서 나왔다. 유럽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주세테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국 모든 공장에 폐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21일 날 전국 모든 공장에 폐쇄령을 내렸다.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방송에서 유럽에 가 있는 지금 회사들 말씀드렸죠. 뭐 LG라든지 자동차 회사들, 부품 만드는 회사들 다 거기 가 있는데 모든 공장에 폐쇄령을 내렸고 식품보건의약품 만드는 생산시설 정도만 남기면 전부 모두 폐쇄했다.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거기 현지에 과연 있는지, 법인 시설이 있는지, 공장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재무제표 보신 다음에 만약에 유럽 쪽으로 매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실적은 1, 2분기는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봐도 기술적은 어차피 모든 경제 상황이 좋고 수급이 들어오고 공급이 들어와야 기술적 분석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좋고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적절하게 오고 갈 때 차트 보고 들어가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신 분들 수익 나셨나요? 물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영국 보리스 존스 총리 지시로 20일 밤부터 영국은, 방금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전국 봉쇄했고 영국은 총리 지시로 20일 밤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 카페, 술집 영업을 중지시켰대요. 독일에서도 맨헨이 있는 바이에르주에 22일부터 이동 금지령, 베를린은 22일부터 모든 식당, 카페, 술집 폐쇄. 여러분 여기서 팩트는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는지 알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말 방송에도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주말 방송 또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떻나요? 미국은 이동 경고 발령이 나왔고 경찰들이, 시민들이 지금 현재 밖으로 나오면 너 왜 나왔어? 라고 물어본대요. 너 왜 나왔어? 이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욕에서 이게 제일 크게 발생이 됐다는 거죠. 뉴욕. 금융의 진짜 메카. 진짜 실물 경제의 메카. 소비 심리의 메카인 그 뉴욕에서 지금 현재 이 코비드 19이 엄청난 확진자가 번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거 진짜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도 이 현실성을 못 깨달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동 경고가 발령이 됐고 경찰들이 계속 제재를 한다. 감염병으로 중대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전시 상황, 전쟁 상황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진짜 거의 재난 상황이 연출됐고 마스크 구매 가격이 사재기 등판돼서 1불이었던 마스크가 현재
10불 가까이 튀겼다라고 하니까 10불을 줘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없으면 아 몰라 이러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염자리 계속해서 번져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 마스크가 없어 의료용품 부족하고 호소하고 있고 마스크 없고 의사 비로 보건 인력 뉴욕으로 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뉴욕으로 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대요. 인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겠죠. 환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뉴욕으로 달려와 달라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식량, 물,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에 이르고 있고 지금 또 2차적인 문제로 또 걱정이 되는 건 빈곤층 계층. 이제 사회적 계층 중에서 빈곤층 계층 중에서 총기 및 탄약 구매 폭주 중 미국 총기 판매가 222% 급증했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대치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물 동나고 있고 식량 동나고 있고 코비드 19 치료제 안 나오고 있고 백신제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장기화가 될 거고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많은 이들한테서 이게 정말 코비드 19이 4월 달도 힘들겠죠. 지금 같은 상태면 어떤 분들은 여름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투자자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기 판매가 220%나 급증한 상태고 이게 치안 공포까지 커져서 2차 피해 발생하는 거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는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 분석 결과 토대로 미국 내 코로나 실제 환자가 11배, 11배에 달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1배. 와, 이 11배면은 여러분들 지금 3만 명이잖아요. 10배 가량 돼도 30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좀 이따가 미국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돈 풀겠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용이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호텔, 음식료, 항공, 공항 여러 군데에서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해 달라고 했던 게 1,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1,1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억 달러 더 추가하겠다? 지금 한 달에 1,100억인데 2억 달러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가 하락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에너지 소비에서도 뭐 소비가 줄어드니까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면 지금 산유국으로 따졌을 때 미국이 1위잖아요. 근데 기름에 뭐 에너지에서도 소비에서도 외수 내수에서도 전부 다 돈을 못 벌기 시작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이 양적 완화라든지 돈 풀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콜롬비아 대학교에는 또 충격적으로 발표한 거는 전파수가 적절하게 낮춘다고 해도 2월 내 5월 달 말까지도 거의 한 6월 달 안에는 60만 명이 감염이 될 수가 있다. 65만 명이 감염이 될 수 있고 별다른 억제 조치가 취지지 않는다면 감염자가 폭증해 5월 중순 무렵 정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5월 중순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3월달 20일입니다, 여러분들. 5월 중순이면 시장 경제는 거의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5월 중순 무렵에 정점을 찍을 거라 하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하락 요인이 좀 많을 것으로 작동이 되겠죠. 미국 육군 공병대 사령관인 토드 세모나이트 중장 같은 경우에는 몇 주 내로 뉴욕 호텔과 대학 기숙사의 객실 또는 방 1만여 개를 의료시설로 빠르게 개조해 확산하는 코로나의 대응 방안을 만들 거다. 이만큼 심각한 거고 미국 정부가 20일 멕시코 국경이 완전히 폐쇄가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난리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난리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여파로 올해 미국 내 일자리가 500만 개가 사라지고 국내 총생산 GDP가 1조 5천억 달러, 약
1867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L자 형태로 침체가 되고, 뭐 장기 투자자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장기 투자자, 내가 자본금이 많다, 내가 주식으로 계속해서 사고 팔고 매매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 버는 거 필요 없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줍줍해가지고 몇 년, 5년, 10년, 15년까지나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사항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L자형 침체가 계속된다라면 재수 없는 경우에서는 투자하고 나서 계속 물려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 2조 달러 장전,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한 건데, 미국의 국내 촌생산 GDP의 10%에 달하는 2조 달러, 약 2490조, 아까 보셨죠? 실업률로 인해서 1100조 원이 감소될 거고, 한 달 만에 항공업계, 음식료업계, 여러 가지 업계에서는 벌써 나 살려달라고 1100억 정도의 금액을 계속해서 조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490조 원에 달하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부양을 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지금같이 이런 경기 부양책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경기 부양책해서 다시 주가를 올릴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진 않을 것 같고, 더 큰 폭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큰 폭락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지난 20일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대,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25%로 크게 위축될 거라고 경고했다. 1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마이너스 6%래요. 그리고 2분기가 마이너스 25%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 이제 신흥국 시장이 여러 방면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라는 건 중국 시장, 중국 경쟁률이 뭐 9%대에서 계속해서 초고속 성장을 했었던 거고, 근데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6%도 힘들다, 5%도 힘들다. 그게 작년까지는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코비드 19이 터져서 우한 폐렴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50% 급감했다고 했으니까 중국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 그동안 올라왔던 모든 거품들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지금 뭐 어쨌든 이런 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은 상태다. 그래서 신규 실업급여 청구는 26일날 225만 건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골드만삭스는, 그리고 이는 제가 주말에도 방송으로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는 지난주 28만 1000명보다 8배 높은 수치다. 그리고 1982년도 10월 기록한 최고 69만 5천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기록될 거다. 이제 심각성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증시 전망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 비우량 회사채 30조 원이 상반기 만기 디포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가 CP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자금 조달이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중 자금이 현재 안전자산인 국고채 등으로 돌아가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힌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는 기업 회사채를 사준다, CP를 사주겠다,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CP 사준다, 회사채 사준다, 기업 자금 조달해주겠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SK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비우량 채권 회피 현상이 본격화됐다. 상반기에만 약 15조 원의 회사채 CP 상환에 실패하면서 연쇄 기업 부도로, 여기 보이시죠? 연쇄 기업 부도로 이어질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CP 기업 어음들은 장기 자금 조달처인 회사차에 이어 단기 금융 수단으로서
회사들이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근로자 100명 이상인 주한, 이제 외국에서 왔다 갔다 외국 기업에서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한 근로자들,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들 100인 이상으로 외투 기업 150곳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영향 및 대응 설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약에 코비드 19이 장기화가 된다면 글로벌 생산 유통망 재편을 고려하겠다. 이 말은 즉 투자하지 않겠다. 혹은 한국에서 기업을 정리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한국이 됐든 뭐 자기 나라로 돌아갔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시가총액이 3경원이 증발됐대요. 3경. 이 단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경. 경이라는 단어를 조까지는 들어봐도 경 단위를 듣기가 힘들잖아요. 미국, 유럽, 일본, 호텔, 레저, 운송, 소매, 판매 등 3개 업종에서만 1억 명 이상의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사태로 이들 3개 업종 시가총액은 한 개 분기 만에 1,800조 원이 줄었다. 야, 진짜 많이 줄었죠. 1,800조래요, 여러분들. 1,800조. 자금 조달을 해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분기 대비로 해서 1,800조가 줄었대요. 이게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물 경제의 타격은 어떠한 경제 금융 위기보다 심합니다. 경제 금융 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사의 경제 시스템 자체로만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냥 이런 금융 시스템의 자체에서 돈을 투입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됐던 걸 완화시키기 시작하면은 경제는 다시금 살아나지만 실물 경제가 아예 타격을 먹어버렸다라는 건 소비 심리 위축, 기업 도산, 그리고 나서 투자에 대한 감소로 이어지겠죠. 지금 상태가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 조사 회사의 CEIC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일본 전체 고용 인구의 23%에 달하는 1억 명 이상이 코로나빨로 사실 휴직 상태에 돌아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휴직 상태다. 제 주변에서 항공업계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그 항공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무를 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못 갈 때도 있고 유급 휴직이면 다행인데 무급 휴직으로 돼 있는 데도 많기 때문에 거의 파산도 못 한대요, 마음대로. 그냥 참 심각한 단계다.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한 달간 3경 2천조 원이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86개국 증시의 시총을 집계한 결과 따르면 지난 19일 62조 2572달러 약 7경이래요, 여러분. 한 달간 7경이 증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야. 그런데 7경이 증발을 하고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신용으로 인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위험한 분들은 신용이라고 생각해서 바닥 지점에서 신용 매수 들어가신 분들, 장기적으로 본다 해서 장기 대출 받으신 분들 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정말 더 큰 피해로 발생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면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자료들 상태를 살펴봐도 지금은 반등이다. 뭐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반등이다. 반등을 말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지껏 컨텐츠를 올렸을 때부터 제가 2월 달부터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월 달부터 저희 고객님들과 함께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미리미리 위험에 준비를 했어야 됐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던 종목들 2월 달에 투자했던 종목들을 전부 다 손절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감사한 것 같아요. 2월 달에 종목들을 전부 손절치기 한 거.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시장 분위기가 많이 위태로워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상승 베팅은 아예 어림이 없어요. 우한 폐렴이라는 게 논문 써져 있는 것도 보고 사태를 살펴보니까 이거 매우 심각해서 2월 달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하락 베팅으로 수익을 버는 중이고, 아무튼 간에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다 급락이에요. 다 급락. 선물도 다 급락이고, 한국 증시 코스피 종합지수 5%대 빠지고 코스닥 종합지수 5%대 빠지고, 그 금요일날 7%대 상승했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오지도 못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에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미국 증시가 다시금 하락 급락이 이루어진다라면, 시장 분위기가 급락이 또다시 이루어진다라면 코스피 얼마까지 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정말 재수 없으면은 1100선까지 간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1100선까지도 밀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말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3월 19일 날 최저점 기준으로 근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3월달 기준까지 근처까지 와서 종가 마감할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상이라든지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확진자의 수로 근거해서 볼 때면, 경제 성장률로 근거해서 볼 때면 현금 확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러 급증하게 되면 또다시 이탈 나오고 정말 1100PT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자료를 찾았지만 더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어제 일요일날 새벽 2시, 3시까지는 자료를 좀 찾아서 했던 걸로 좀 방송을 좀 켜봤고요. 아무튼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들로 더 채널에서 여러분 독자님들과 좀 대화도 하고 저희 주식 투자 마을 투자자님들과도 피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 독자님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비염 걸렸다라고 하니까 어떤 독자님은 비염에 좋은 것들도 알려주셨는데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리딩 전문가로서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관적인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시장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마 주식 투자 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오늘 비중을 한 40%까지는 담았으니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은 제가 비중 50%에서 55%까지는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최대한 싣고 그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그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최대한 수익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고 밤을 새는 이유가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마을 이제 투자 고객님들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지침으로 여러분들께 객관적이고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지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투자자님들 감사드립니다.